안녕하세요. 강습 영어입니다. 오늘은 문장 요소와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에서 문장이라고 하면 보통 마침표, 그 다음에 물음표, 느낌표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그 문장을 이루는 아이들이 누구냐? 바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맨 앞에는 반드시 주어가 필요한 언어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맨 앞에 오게 돼 있고, 따라서 주어가 있으면 바로 그 뒤에 동사가 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어는 서술어가 문장 맨 끝에 오지만 영어는 주어 바로 뒤에 그 동사가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동사만 빨리 찾아도 영어를 쉽게 해석하거나 알아먹기가 딱 좋거든요.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이 주어와 동사를 하나의 짝 개념으로 알고 짝지다 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주어와 동사는 세트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영어 공부가 엄청 쉬워집니다. 자, 목적어와 보어가 어떻게 헤쳐 모이냐에 따라서 또 문장의 형식이 달라지거든요. 요거는 아래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목적어라고 하는 거는 뭐뭐를 할 때 을을 혹은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이 되는 애들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어라는 말은 보충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충해주는 말을 우리가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 자, 우리 소위 주어라고 얘기하는 얘네들은 우리가 번역할 때 은는이가로 되는 거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다로 끝나는 걸 우리가 서술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은 명사, 대명사, 걔네들 팔품사고는 뭐가 다르죠? 자, 사람을 제가 하나 그릴게요. 그럼 일단 머리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을 그리고요. 이제 팔을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그리겠죠. 자, 제가 지금 그린 요 그림이 바로 문장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이루는 큰 덩어리 개념인 거죠. 머리, 몸통, 팔, 다리. 이것이 문장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또 머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눈이 있을 거고요. 그쵸? 코, 그 다음에 입이 이렇게 있겠죠. 제가 파랗게 그린 것들이 바로 품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이루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인데, 자,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들이 바로 팔품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팔품사 중에서도 명사, 대명사 이 두 가지는 특히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사는 바로 이렇게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는 재료가 되겠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핵심 요소예요. 팔품사 중에 하나. 부사는 사실 문장에서는 문법적으로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를 쳐도 돼요. 부사는 약간 무시 때려도 됩니다. 자, 전치사는 1강에서 설명했다시피 뒤에 명사가 따라오는 친구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전치사는 명사와 이렇게 묶어서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줬고, 보통 접속사 나오면 뒤에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우처럼 바로 그냥 문장을 완성하는 거라서 요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문장의 형식이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1형식과 2형식 그리고 제가 두 가지로 다시 나누어 드릴게요. 자, 1형식과 2형식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친구들은 여기서 쓰이는 동사를 제가 VI라고 표시했거든요. 자, V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사 중에 자동사. 동사는 제가 1강에서 설명드렸는데 비동사하고요. 일반 동사로 나눌 수 있어요. 다시 일반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눈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바로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 자, 목적어가 필요하면 타동사다라고 설명했거든요. 바로 이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I go처럼 나는 간다, 나는 잔다, 나는 come 온다 라는 것처럼 그 동사만으로 이미 문장이 그냥 완성이 돼버리는 이런 문장을 우리가 가장 간단한 1형식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형식 문장은 약간 시험용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내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 주로 이 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들이 이제 비동사가 있을 수 있죠. am, is, are, was, were. 그리고 변화를 나타내는 자, become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get이라든지 이런 동사들이 또 나오게 되면 요 보어 자리에 뭐가 나오느냐에서 시험 포인트를 걸립니다. 자, 유지를 나타내는 뭐 keep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emain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동사,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동사들 있죠. 이런 감각동사들이 쓰이게 되면 아, 시험 문제에서 이 형식에서 요거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여기서 걸겠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동사들은 뒤에 뭔가 보충해주는 말이 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에 대한 보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자, I 주어가 되고요. am 이다 비동사 쓰였죠. 자, 나는 이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누구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A girl이라는 명사가 왔거든요. 아하, 그럼 여러분은 일단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뭐구나, 명사가 올 수 있구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똑같이 I am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사가 아니고 pretty라는 형용사가 왔어요. 예쁜이라는. 자,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나는 예뻐.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사항. 보어 자리에는 누가 올 수 있구나. 명사와 형용사가 기본적으로 올 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5형식에서 한 번 더 응용이 되거든요. 스프가 좋은 냄새가 난다, 어떤 냄새 난다라는 감각동사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때 요 nice에다가 nicely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해석을 할 때 뭐뭐하게, 좋게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개로 끝나니까 부사가 될 것 같은데 부사 쓰지 말고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된다. 요게 시험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3, 4, 5 형식은 아까 1, 2와 달리 뭔가 뒤에 그 동사 뒤에 다른 대상이 와야 됩니다. 자,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자, 목적어를 우리가 남타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동사? 타동사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보통 VT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타동사가 들어간다고 제가 체크를 해놨고요. 자, 목적어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목적어가 이렇게 한 개만 있다면 3형식이고요. 자, 목적어가 2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오게 되면 요거는 4형식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목적어가 한 개이지만 이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바로 보어가 따라오게 되는 게 5형식이에요. 3형식은 굉장히 쉬울 겁니다. I love you, I like you. like라는 동사는 특징상 좋아하다 있고 또 I like 하고 문장을 끝내버리면 상대방이 그 다음 정보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동사는 어떤 you라는 뭔가 다른 대상을 이야기해야 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구나. 그래서 대표적인 동사가 like가 되고요. 이렇게 목적어가 한 개 따라온다면 이거는 3형식이 되는 겁니다. 3형식 문장은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텐데 수동태로 형태를 바꿀 수 있구나. 1, 2형식은 자동사라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꿀 수가 없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수동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형식은 일단 사형식에 쓰이는 동사들을 우리가 소위 이제 수요 동사라고 해서 give 주다, send 보내주다, pass 건네주다, lend 빌려주다, buy 사주다.
그리고 tell 말해주다, hand 역시 건네주다 라는 이런 주다류의 동사들을 썼을 때 사형식, 즉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두 개인데 일단 첫 번째 목적어는 주로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사물을 준다 해서 사람 목적어, 사물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전치사의 도움 없이 이렇게 연달아서 쓸 수 있는 문장 형식을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합니다. show, 보여주다. 누구에게? 사람이 나오죠. 나에게. 자, 나에게. 그 다음에 그 돈을 이라고 해서 사물이 나오죠. 해석하실 때는 항상 여기 첫 번째 목적어는 에게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두 번째 목적어는 을르를 붙이시면 돼요. 아셨죠? 하지만 꼭 여기 사람이 나오진 않아요. 동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강아지에게 사료를 준다 이렇게 할 때 꼭 사람이 아니고 강아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어떤 받는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 사물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조금 더 보충 설명한다면 모든 사명식이 사형식으로는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동사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준다는 뜻의 동사들만 우리가 사형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형식에 쓰이는 이 문장들은 거꾸로 다시 사명식의 문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목적어 두 개인 거를 한 개로 바꿀 때 그때 이 목적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사람이 아니라 요 사물 있죠. 여러분 두 번째에 나오는 이 목적어를 이 자리에 집어넣고 이 뒤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 전치사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 목적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오형식입니다, 여러분. 오형식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부터 오형식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오형식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 일단 여기에 쓰이는 동사는 타동사예요. 근데 이 타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다양한 형태가 올 수 있는데 이곳이 바로 시험 포인트거든요. 고등학생들도 바로 오형식에서 학교 내신 시험으로도 많이 출제를 합니다. 일단 타동사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 지각동사, 자 그 다음에 사역동사, 자 지각동사, 사역동사 그리고 그냥 일반 타동사 라고 할게요. 자, 오형식은 바로 이 타동사 자리에 어떤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 자, 이 보어 자리에 동사의 형태로 올 때 이 동사가 어떤 형태로 올 수 있느냐가 시험 포인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made라는 make의 동사가 왔어요. 그러면 그는 자, 요렇게 목적어 미. 자, 여기까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나를 만들었다. 삼형식이겠지만 여기에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가 왔을 때는 이제 해석이 좀 달리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he made me a doctor 이라고 doctor이라는 명사가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아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형용사나 명사가 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오형식에서도 여기에 명사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he made me angry. 그는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이렇게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었어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죠. 그러면 이렇게 동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study. He made me study hard.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 시험 포인트인 거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지각동사라고 해서 약간 감각동사하고 비슷한데 보고 듣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이런 동사들 지각동사가 나오게 되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동사 원형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이는
현재 분사의 형태로 올 수 있어요. 자, 지각동사와 사역동사를 뺀 나머지 동사들은 전부 다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 동사에다가 to를 갖다 붙여서 to 부정사를 쓰시면 돼요. 요게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자주 나오는 오형식 문장에서의 시험 포인트거든요. 5에 나오는 이 동사들을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능동태일 때 이야기고요. 목적어가 그 행동을 당하는 어떤 수동태 개념일 때는 이렇게 이제 called라는 PP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이 5가지로 끝났습니다. 약간 여러분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에게 숲을 보여준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